오늘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어지럼증에 대한 5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지러운데 혹시 뇌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이 생기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을 걱정하면서 뇌 MRI부터 생각하십니다. 물론 일부 어지럼증은 뇌질환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심한 보행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뇌의 문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지럼증 환자들의 상당수는 귀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귀 안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를 전정기관 또는 평형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눈, 그리고 귀의 평형기관, 그리고 다리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뇌가 종합하여 유지합니다. 따라서 귀의 평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웠다 일어날 때 빙글빙글 도는데 이석증인가요? 입니다. 평형기관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귀 안에 작은 이석이 원래 위치를 벗어나 평형기관을 자극하면서 발생합니다. 이석증은 아침에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돌아 누울 때 또는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수초에서 1분 미만의 짧고 강한 회전성 어지럼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석증을 진단하기 위해 안진 검사를 하는데요. 이 영상은 좌측 후반골이 간 이석증 환자의 검사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안진이 좌측으로 회전하다가 고개를 돌려 앉은 자세로 일으켜주면 반대로 우측으로 회전하는 안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 위치에서 빠진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치료를 하면 비교적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지럼증이 이석증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34세 여자 환자가 당일 아침부터 심한 회전성 어지럼과 구역감을 느껴 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 후 평형기능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석증에서 보이는 안진은 보통 1분 이내에 사라지지만 이 환자에서는 안정 시에도 안진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전정신경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귀의 전정기관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에 염증이 발생하여 회전성 어지럼증, 구역, 구토가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력 저하나 이명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청력이 떨어지는 어지러움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반복적인 어지럼과 함께 이명이나 귀가 먹먹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메니에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청력 검사에서 저음역대 청력이 떨어지는 저음성 난청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증상이 없는 시기에는 안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 검사지는 메니에르병 환자의 청력 검사지입니다. 저음역대 청력이 35에서 40dB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청력 기준이 0에서 20dB인 것은 감안하면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나 남성의 목소리가 다소 작고 먹먹하게 들리는 상태입니다. 반면 상단에 표시된 평균 청력은 17.5dB로 정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즉, 평균만 보면 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음역대만 뚝 떨어진 메니에르 특유의 난청 양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은 양상과 지속시간, 동반 증상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약을 먹어야 되나요?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어지럼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석증은 약보다 이석 정복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는 이석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치료로 많은 경우 시술 직후 증상 호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약물 치료와 함께 저염식, 카페인 섭취 줄이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면 전정신경염은 초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전정 재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정 재활 운동은 뇌가 균형 기능을 다시 학습하도록 돕는 운동으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모든 어지럼증은 같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전정재활 운동은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정 재활 운동은 크게 시야 운동과 보행 운동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야 운동으로는 시선을 고정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만히 앞에 두고 머리를 움직이면서 시선은 손가락에 고정하는 운동입니다. 응용해 보자면 머리를 가만히 있고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손가락을 초점을 잡고
안정해서 계속 보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좌우로도 할 수 있고 위아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고정하고 위아래로 고개를 움직이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행 운동으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먼저 보여드리면 일자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일자 걷기 운동이란 발과 발끝을 붙여서 걷는 운동인데요. 발끝에 발끝을 붙여서 걷는 운동입니다. 생각보다 멀쩡할 때 해봐도 좀 비틀비틀하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 감각을 좀 더 키우는 운동을 해줌으로써 뇌의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무대 위에 이렇게 모델들이 일자로 이렇게 걷는 모델 워킹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벽 옆에서 벽을 살짝 짚으면서 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어지러움이 많이 완화돼서 하실 수 있다면 벽에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일자로 걸어 보시는 겁니다. 이렇듯 보행 운동을 통해서 뇌의 균형 기능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는 운동을 통해서 전정신경염으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지럼증이 재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귀의 평형기관 질환은 치료 후에도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석증은 수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며 진료실에서도 다시 내원하는 환자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절한 전정 재활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증상이 다시 생겼을 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이석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 실제로 재발이 꽤 있으셨는데요. 이러한 이석증의 재발을 조금 막기 위한 팁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이석증의 원인도 제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고령의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뼈가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뼈 건강이 약해지면서 이석도 잘 떨어진다는 실제로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골다공증을 조금 더 잘 체크해보고 비타민 D나 칼슘 보충을 좀 적절히 잘 해주고 햇볕도 좀 잘 봐주고 이런 식으로 좀 뼈 건강을 좀 챙겨주시는 것은 이석증 재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뇌부터 귀까지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는데 왜 계속 어지러운가요? 입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증상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자율신경계 이상, 불안과 긴장, 그리고 노화에 따른 균형 기능 저하 등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남성 환자분이 다시 어지럽고 귀가 답답하다며 내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이석증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 재발을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아니라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핑 도는 어지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진 과정에서 최근 무더운 날씨에 일을 많이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고 식사도 자주 거르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찰상 응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탈수와 컨디션 저하가 증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여 수액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권유드렸습니다. 이후 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은 검사 결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생활 습관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은 하나의 병명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뇌질환을 걱정하거나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질환을 놓치지 않으면서 원인에 맞는 치료와 관리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어지럼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